약간 매력 있는 브랜드인가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따가 뭐 얘기할 거지만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오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 기대된다. 네, 일단은 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S3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피디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전기차 FAQ 또 MS3님과 함께 핫하다고 해온 게 맞나? 핫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니로로 보는 니오입니다. 니로는 이제 니로. 기아차의 죄송. 차량이고 객관적으로 이 니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상 간단하게 알아보시잖아요. 깊게 알아보시잖아요. 역사부터. 혹시 주식도 하시나요? 주식하는데 사실 니오는 잘 몰랐어요. 미국 주식을 하시나 보네요. 일단은 전기차 회사가 맞고요. 니오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인데요. 뭐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 차량 자체보다도 또 주식이 굉장히 유명하고 혹은 니오의 어떤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이 정말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니오라는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니오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어 하는지 예, 그리고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든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니오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일단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2014년 11월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불과 한 7년밖에 안 된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텐센트, 바이두, 테마섹, 세코이아, 레노바, TPG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큰 회사들이 니오에 당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니오의 차량인 EP9이라는 스포츠카가 이제 브랜드 설립 당일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EP9을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주 많이 생산을 한 건 아니고요. 니오에 투자한 극소수에게만 판매하는 이제 한정판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6년이면 사람들이 전기차에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시기가 또 2016년이고요. 전기차를 설계하는 저도 당시에 니오라는 회사를 몰랐을 정도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니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었죠. 저는 전기차 설계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거 빼야 되겠다. 맞네요. 저는 전기차 라이튼 설계를 열심히 해야 한참 대단한 거네. 스포츠카를 이렇게 내버렸으니까. 당시에 전기차가 그렇게 관심을 받지도 않고 또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세간의 집중 혹은 세간의 관심을 얻고자 이런 스포츠카 혹은 스포츠 전기차를 출시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전략적인 느낌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16년 10월에 이제 캘리포니아 DMV라고 차량 관리국이에요. 네.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이제 받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테스트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서 공공도로에서 시험을 시작할 거라고 이제 니오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차들이 뭐 레벨 2 정도 되는데 2016년 때 이미 레벨 3, 레벨 4의 자율주행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테슬라와 같이 자율주행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5월에 중국 광둥성에 파워 스왑 스테이션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스왑 스테이션, 배터리 교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워 스왑 스테이션을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SUV, 대형 SUV 전기차 ES8이 출시가 됩니다. 자율주행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말로만 하던 배터리 교체 시스템이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진 전기차 회사가 있더라. 유망하다더라. 네. 근데 아직 상장은 안 됐다더라. 하지만 이제 2018년 9월 니오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한 18억 달러 규모의 IPO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죠. 2020년 4월에는 이제 중국 투자 그룹들로부터 한 10억 달러를 또 투자받기도 하고요. 2020년 8월 BAAS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에 니오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실시간 스트리밍 수가 엄청났었는데요. 이 니오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 니오라는 회사의 주가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준비하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죠. 와. 일단 니오
주가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니오 시총이 지금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고요. 이제 100조 원이면 우리나라의 아마 SK 하이닉스가 10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자동차 업계랑 좀 비교를 해보죠. 테슬라가 지금 뭐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이미 정말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죠. 로켓을 쐈죠 지금. 네, 넘사벽 시총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도요타, 네. 3등이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그 다음 4위가 무려 시총 100조에 해당하는 니오가 지금 4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BYD도 굉장하죠. 네, 시총 5위입니다.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다임러 그룹인데요. 니오가 다임러 그룹을 제쳤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그 밑에 이제 GM, 뭐 BMW, 그다음에 현대 이런 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네, 맞아요.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회사들을 다 제치고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고 네. 또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요. 그래서 과연 이 니오라는 회사의 어떤 차량 라인업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네네네. 주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많은 모델이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그 연도로 보면 아까 2016년 EP9은 이제 양산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차라서 2018년에 이제 생산한 ES8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S8은 이제 대형 SUV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이즈가 거의 팰리세이드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전륜, 후륜에 각각 160kW 인덕션 모터랑 240kW 영구자석형 모터로 4륜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터 구성은 네. 테슬라 모델 S나 테슬라 모델 X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구성은요 70, 84, 100kWh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한 7만 달러부터 시작이니까 7만에서 대략 한 10만 달러 사이로 가격 책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S8보다 살짝 작은 ES6가 이제 2019년에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ES가 아마 SUV 모델을 ES라고 하는 것 같고 숫자가 아마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ES6가 2019년에 출시가 되고 부품은 ES8 것을 공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EC6라고 쿠페형 SUV가 2020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출시 예정인 세단 ET7입니다. 아마 니오에서 테슬라 모델 S의 대항마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차량 스펙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모델 S보다 토크가 월등하다거나 제로백이 월등하다거나 그런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시된 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품질 상태나 뭐 가격 같은 건 알 수가 없으니까 2020년에 ET7이라는 세단, 고급형 세단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니오의 어떤 차별성은 무엇인지, 다른 회사랑 이 회사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시총 4위까지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네. 스왑 스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를 월 정액권을 끊어서 사용할 수 있는 BAAS, 배터리 에서 서비스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구독형. 네, 구독형. 구독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0kWh짜리 대용량 배터리. 네. 네, 이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스왑 스테이션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지금 가장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충전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피처폰처럼 배터리도 교체식으로 전기차도 그렇게 배터리 교체식으로 만들면 안 되냐라고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이제 이것을 실행으로 정말 옮긴 회사가 바로 니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SOC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스왑 스테이션에 가서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곳이 바로 스왑 스테이션이고요. 급속 충전하는데 30분씩 걸리고 완속 충전은 막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배터리를 교체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뭐 주유하는 시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스왑 스테이션은 완전히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스테이션 앞에 차를 두고 내리면요, 직원이 와서 이제 차를 주차를 해주고 이제 스테이션이 배터리를 완전히 자동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에 한 170개 정도의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한 500개 정도의 스테이션을 중국에 설치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목표는 한 1100개 정도의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스테이션 한 개당 한 8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000개면 8천억 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자동차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스테이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스테이션 개수가 막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aaS 이제 서비스인데요. 2020년 8월에 배터리에서 서비스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차량 가격에 배터리 가격은 포함시키질 않아요. 대신에 사용자가 차량의 배터리 사용료만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월 정액권을 끊고 차량 가격이 배터리 가격에 빠지게 되면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를 할 수 있고, 대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이제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2000만 원 하거든요. 차 가격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수요가 굉장히 더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럼 전기차 가격이 더 다운되고, 그러면 또 더 많은 고객들이 사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예상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Baa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이제 니오고요. 아마 이런 사업성들을 보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압 스테이션이랑도 잘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또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수명과 내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배터리는 이제 오래 사용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도 이제 계속 사용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니까 이에 대해서 자동차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BaaS는 배터리가 이 차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차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데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뭐 그 시티카로만 이용을 하려고 70kWh짜리 조그만 배터리를 구독을 했었는데 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독료를 더 내면 수압 스테이션에서 100kWh 배터리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좋다. 이게 서로 호환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70kW, 지금 84kW, 100kWh, 그다음에 향후에 150kWh짜리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까지 다 호환이 될 수 있게 지금 차를 공용화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뭐 저희가 니오 자동차를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맨 위에 줄이 이제 소비자 가격인데요. 이제 ES80C6, 그다음에 ES6 이런 차종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보조금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3,000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맨 밑에가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빠진 가격인데 배터리 가격이 빠진 가격이 거의 $10,000예요. 네, 그래서 보조금 빠지는 것보다 배터리 빠지는 가격이 훨씬 크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배터리가 빠지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kWh짜리 배터리를 구독을 하게 되면 차값이 한 거의 1,100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되고요. 대신 월에 16만 원씩만 내면 70kWh짜리 배터리를 정액권을 끊고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kWh짜리 배터리는 거의 한 2,100만 원 정도 차값에서 빠지고요. 대신에 월 25만 원 정도 지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용량을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다운그레이드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자유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150kWh짜리 배터리를 이제 아직 출시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요. 100kWh 용량을 넘는 배터리가 아직 없거든요, 전기차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장거리 그리고 또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를 앞으로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또 150kWh짜리 배터리가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해요. 혹시 전고체 배터리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전해액이 아니라 이제 고체로 되면서 조금 더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더 안정성 있는 배터리로 가게 된다는 건데 근래 차들은 다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전고체 전지가 들어간 배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 누가 먼저 전고체 전지를 넣느냐의 지금 전쟁이에요. 사실. 전쟁. 네,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니오가 2020년 말부터 제가 봤을 때 2023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바로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시키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밀도만 봤을 때 니오에서 출시할 배터리는 360Wh per kg이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니로 전기차 보면 에너지 밀도가 200에서 250Wh per kg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밀도가 1.5배 높은 거니까 같은 무게지만 더 많은 용량을 싣거나 아니면 같은 용량이면 훨씬 무게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동차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여놓으면 이제 무게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비에도 훨씬 좋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100kWh나 70kWh 배터리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앞으로 150kWh짜리 배터리가 나와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소비자가 이렇게 배터리 사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점이 되게 약간 후발주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근데 네. 그 빈틈에서 예를 들면은 현대는 그 V2L을 좀 잡았듯이 이쪽은 배터리를 좀 포인트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V2보다는 배터리 쪽을 수백만 대를 생산했을 때 네. 어떤 품질 프로의 어떤 AS 이런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떤? 저는